우리가 공정성을 논하게 될 때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계층, 젠더,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에서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고 출발점이 다르다. 또한 인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사고는 특정한 위치의 사람에게 허용될지 모르지만 허구적이고 공허한 개념일 뿐이다.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므로 독립적이 될 수 없다. 이들은 남성들의 노동을 지지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하므로 관계에 묶여 있다. 또한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들은 돌봄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므로 동등한 위치에 서지 못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존적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을 갖는 사회 문화에서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을 돌보고 자기 방어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독립에 대해 강박관념을 갖는다. 즉,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는 삶은 좋은 삶으로 해석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 우리 사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의 삶을 상상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다. 또한 내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루저로 비난받는 상황에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 논쟁을 통해 상대방을 모욕하고 타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 둔감하고 능력이나 경쟁으로 해석되는 사회에서 토론의 목적과 방향은 갈 곳을 잃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는 근거 없는 분노의 아이콘이자 진보의 길을 방해하는 문제적인 존재다. 하지만 그 분노가 어디서 비롯했고 진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논한다면 여성주의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나 피해자를 꽃뱀으로 의심하는 문화는 여성들이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성 정치인들이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문제 삼지 않고 남성이라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용인하는 사회에서 성평등은 달성되지 못한다. 대학에서 교수 비율이 여성 다수의 학과도 있지만 대체로 남성 다수의 학과나 여성이 전무한 학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여성 교수를 임명하는 것을 불공정으로 논하는 사회에서 유리천장을 뚫거나 처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던 여성들의 다른 위치는 고려되지 못했다. 여성주의자들이 여성 소수 대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성폭력이나 성차별에 대해 분노하는 것으로만 인식될 때 여성주의가 남성이 가진 것을 똑같이 갖거나 그 이상으로 갖는다는 이익 집단으로 이해될 때 성평등을 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평등을 위해 차별적인 구조와 제도의 시정이 필요하지만 여성주의는 남성 중심 사회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타자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행에 폭력과 차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성찰한다. 이들은 폭력과 차별을 통해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타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타자와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폭력과 차별의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정당화하고 사과하지 않는다. 무지도 폭력이고 차별이다. 무지했기 때문에 타자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랐다면 자신의 무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버틀러가 혐오 발언이라는 책에서 논했듯이 어떤 사람의 혐오와 폭력적인 태도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되거나 배태되어 있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여성 혐오를 한 사람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즉, 구조적인 문제를 통찰하고 이를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내가 폭력과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 내가 편안하게 사용하는 공간이 어떤 집단에게 위험과 고통의 공간이 된다면 불안과 분노에 대한 호소를 피해의식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사용, 주거 환경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마사 누스바움은 분노와 용서라는 책에서 폭력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문화를 비판한다.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태도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물론 복수와 응징의 행위는 추후에 유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누스바움은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타자에 대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비난받고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때 무고한 희생에 대한 분노는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 타자와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타자와의 관계는 경쟁의 틀에서만 해석된다. 타자는 경쟁의 상대일 뿐이고 승패의 결과만이 중요하다. 내가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차별이 성대결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문제 제기는 공명되지 못하고 편파적이거나 이기적인 사고로 비난받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은 여성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평등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심의 집단이 주변의 집단에게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그러한 위계적인 관계가 주변의 집단의 어리석음이나 게으름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권력의 작동을 간과한다. 성차별에서 여성 집단은 수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가 울려 퍼지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나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언급이 회피되는 것에도 남성 중심의 권력은 작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타자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아이리스 영은 차이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권력의 불균등한 차이를 인식하고 타자의 목소리가 가려지고 들리지 않은 상황을 인식한다. 즉,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수전 웬델은 거부당한 몸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의존의 존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획득하지만 자급자족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나는 누군가가 생산한 것에 의지하면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이 독립적이라는 생각은 허상에 불과하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나의 삶은 타자의 노동과 노력에 기초해왔다. 독립에 대한 강박관념은 장애나 질병, 돌봄에 대해 편견과 낙인을 동반한다.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권력과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자랑이 되지는 않는다. 내가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타자가 누려야 할 권리나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우월감을 느끼는 동시에 타자의 고통이나 박탈감은 고려되지 않는다. 보는 교환경제와 구분되는 선물의 경제를 설명한다. 교환경제가 내가 가진 것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이익으로 생각한다면 선물의 경제는 재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거저주는 경제를 제안한다. 교환경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아와 가난으로 생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축적해놓고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이 한 사람에게 돌려지면서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교환경제를 남성 중심적인 경제라고 한다면 여성들의 경제는 돌봄과 같은 선물의 경제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 돌봄을 제공한 사람들은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돌려받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거저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은 여성 제공자, 남성 수혜자로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물의 경제는 여성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선물의 경제를 경험하고 수혜를 입는다. 자연이 제공하는 아름다움, 물, 공기 등은 인간이 대가 없이 거저 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러한 수혜를 공짜로 누리면서도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우월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생태적인 순환을 교란시키고 불가능하게 한다. 여성주의에는 남성과의 관계뿐 아니라 기존의 인간, 남성이 인간, 자연, 동물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실천이 필요하다. 레이첼 카스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살충제로 인해 벌레가 사라졌지만 새가 울지 않는 숲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지 질문한다. 인간과 자연, 동물의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고 생태학적 순환 속에서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가 살지 못하는 숲에서 인간의 건강,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지배는 여성이 주체가 되기 위해 다른 타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에서 관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벨 훅스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여성들이 여성주의를 통해 가부장제에서 억압된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에서 폭력과 착취, 차별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이러한 저항은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물, 자연과의 관계도 포함한다. 타자에 대한 고통의 감수성, 배려, 공감 등의 공동체, 돌봄과 관계, 생태적 순환이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이상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나만이 옳다거나 내 입장에서 누군가의 고통이 간과되지는 않았는지에 관한 차별과 폭력, 고통 등에 대해 감수성이 발휘될 때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지식이나 논의가 구성되고 그로 인해 좀 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원칙이나 방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